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름이랑 강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그리고 포화 상태, 그쵸? 그리고 상대 습도까지 알아봤었는데 오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리셔야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됐었죠? 증가했었죠. 그래서 곡선 형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우상향 그래프로 나왔었죠. 자,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구름은 습도가 높아야지 잘 만들어질까요? 낮아야지 잘 만들어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상대습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상대습도는 선생님이 현포 적으라 했죠.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즉 최종적으로 포화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수증기량이 있으면 습도가 높은 걸 의미하는데, 이러한 습도가, 상대 습도가 높아야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일까요? 낮아야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일까요? 당연히 습도가 높은 날이 이제 비가 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은 상대 습도가 높은 날 만들어진다는 거, 사실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몰랐어도 상식 없다는 게 아니라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번부터 알아가도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배웠던 거, 이슬점, 즉 응결을 해야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상대습도가, 사실 응결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어야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00%가 아니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습도가 높아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즉 이슬점에 도달해야 되는구나, 상대 습도가 100에 가까워져야 되는구나, 응결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비가 내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68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멍하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앞에 쌤이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 있지, 이거를 빠르게 옮겨 적고 있었어야 돼. 옮겨 적으면서 선생님은 지금 뭔가 중요한 내용을 말하긴 했지만 막 이해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흘려 들을 수 있는, 가볍게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인트로를 들으면서 적어 놓으셨어야 돼요. 자, 선생님은 그러면 다 적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은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꼭 미리 적어 놓으시고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요, 굵은 글씨로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교과서가 있는데 보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요, 굵은 글씨가 하나 나오죠. 단열팽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이 우리 입김이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낼 수 있잖아요. 물론 겨울에 이제 호하면 밖이랑 온도차가 커가지고 입김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한숨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등에다가 후 하고 불어보세요. 어때요? 시원해요? 아니면 뜨거워요? 좀 시원하진 않더라도, 차갑진 않더라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죠? 즉 뜨겁진 않죠. 근데 잘 봐요. 입을 크게 벌려서 라고 해보세요. 어때요? 차갑나요? 뜨겁죠? 그쵸? 지금 어떤 차이가 있었죠? 지금 내 몸속에서 나가는 공기가 할 땐 어때요? 나가는 통로가 어때요? 좁죠? 근데 할 땐 나가는 통로가 어때요? 넓죠? 잘 봐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68쪽에 위에 나와 있는데, 공기가,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요, 순간적으로 통로를 좁게 했을 땐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통로가 어때요? 입까지는 통로가 작았지만 나오는 순간 넓어졌죠. 이렇게 공기가 팽창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죠. 이러면서 온도가 어때요?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했을 때에 비해서 좁았다가 갑자기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때졌어? 따뜻해졌죠. 이 개념을 한번 들고 가셔야 돼요. 경험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단열팽창이랑 관련된 개념인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외부와 열을 교환하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공기가 갑자기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 원래 외부와 열을 교환한다면, 잘 봐,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쐬줘요. 여기 손바닥에다가. 그럼 외부의 열에 의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열을 교환하지 않고 단순히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창한 거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방금 단열팽창이라고 한다 했죠? 왜 이름이 이러냐면, 여러분,
일단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팽창할 때 온도가 내려나가는 현상이죠. 팽창이라고 했어요. 이제 단열은 뭐냐면 단열재 알죠? 단열재. 겨울에 막 단열재 창문 틈에 붙이고 해서 바람 들어오는 거 막고 하잖아요. 그죠? 단열. 열을 차단열이에요. 차단열. 차단하는 거.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 그로 인해서 열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내려가는 게 단열 팽창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단열 압축이라는 개념도 배우는데요. 반대로 공기가 압축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단열 압축입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내용 알면 되는데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요. 다시 열을 차단한 거예요. 단열재, 그렇죠? 열을 차단, 단열. 근데 그 순간 팽창을 하면 열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내려가는 거. 이게 단열 팽창이다 라는 겁니다. 가볍게 이 내용 알고 넘어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얘들아, 구름은 땅에 있나? 아니지. 구름은 어디 있지? 하늘에 있죠. 자, 그러면 구름을 만들려면 이런 공기나 입자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에는요, 여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더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여기다 적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뭐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 일단은 공기가 올라가줘야 돼. 왜? 구름은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는 69쪽 밑에 잘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밀도 개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밀도가 차가운 게 커요? 따뜻한 게 커요? 따뜻한 게 밀도가 더 작죠? 차가운 건 크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항상 어떻게 한다 했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했죠? 차가운 공기는 에어컨 봐봐. 왜 벽걸이 에어컨 위에다 달아? 가라앉을 거니까. 그쵸? 따뜻한 공기 왜 난로가 밑에 있는데 올라갈 거니까. 그쵸? 얘기했죠? 마찬가지야.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자, 모두가 가열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열을 하면요, 차등 가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열을 해주면 되면은 그 부분만 따뜻해져서 이 부분은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돼야겠어? 올라가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따뜻하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에 역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공기가 장애물을 만난 경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이제 산과 같이 미끄러지듯이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이라면 공기가 그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운 것과 따뜻한 거의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기단에 대해서, 일기도 기단에 대해서 배울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데,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불어서 만나요. 만나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로 그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기단이 형성된다는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인데, 일단은 넘어가셔도 좋고 가볍게 생각하세요.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들려고 그럴 거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잘 적어 놓으세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날 때, 선생님 미리 적어놓은 글씨랑 지금 선생님 적으시는 글씨랑 왜 이렇게 글씨체가 다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가 않네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글씨를 적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위에도 물론 이쁜 건 아니다. 이쁘게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여기 3번까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가열될 때, 일부가 가열될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따공차공, 즉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뭐가 있을지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드디어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그림 여러분들 69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죠? 69쪽에 위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림인데요.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기의 상승 조건, 지표면으로부터 있던 공기가 상승하려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조건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공기의 상승입니다. 상승. 공기의 상승. 자, 두 번째. 상승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자, 두 번째. 공기가 상승했어. 자, 근데 공기가 상승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 있는 이 기체들 있죠. 바닥에 막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대기 중에 떠 있는 입자들, 이런 공기들은요, 밑에 많을까 위에 많을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대기권 층상 구조 할 때도 얘기했었죠. 대류권에선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왜? 수증기가 있어서. 근데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수증기가 없어서. 왜 수증기가 없겠어? 왜 공기 입자가 없겠어? 산소 수소가 결합한 이 수증기 입자가 왜 없겠냐고.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물론 있긴 있어. 아주 조금 극소수로. 이거 말고도 뭐 수소처럼 가벼운 애들은 위에까지 존재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기들이 대부분 다 어디 존재해? 이 기체들이 밑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표면에 굉장히 많아서 이 기체들도 힘이라는 걸 가져요. 그쵸? 우리가 이 칠판을 밀면 압력을 가하듯이 기체도 그냥 있는 것만 조차로도 밑으로 압력을 가하죠. 이거를 기압이라고 하는 건데, 기압은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표면에 서 있을 때 기압이 높겠어? 아니면 산에 올라갔을 때,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기체가 적으니까 기압이 높겠어? 당연히 지표면에서 기압이 높을 거야.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밥이 왜 설 익는다 했어? 왜 돌멩이로 막아줘야 된다 했어? 산에서 밥 지을 때는. 기압이 딸려서 기압을 넣어준 거잖아. 돌멩이로 힘을 가해준 거잖아. 그쵸?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압, 즉 압력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자, 압력이 감소했어요. 잘 봐. 이 공기 덩어리 이 크기랑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 똑같이 그렸죠? 얘가 이렇게 됐는데 커졌잖아. 즉 부피가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아지다 보니까 얘가 양쪽 면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말 그대로 그거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부피 증가. 자, 근데 이거 쌤이 팽창이라고 안 적고 일단은 증가라고 적을게요. 부피가 증가했어요. 자, 부피가 증가했다. 잘 봐. 아까 했던 거. 손에다가 바람을 후 다시 불어보세요. 차갑죠? 왜 차갑다 했어? 공기가 부피가 작았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내려간 거죠? 자, 세 번째.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번째로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감소. 자,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서 설명했지만 뭐예요? 단열 팽창이라는 거죠. 자, 이걸 묶어서 선생님이 단열 팽창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부피 증가라고 했는지 알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통틀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즉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온도가 감소했어. 그러면 잘 봐.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억나죠? 곡선에서 봐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높으니까 상대 습도가 100%에 가까워지기 힘들겠죠. 그쵸? 근데 봐봐. 일단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차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있었죠. 곡선이 있었는데 만약에 어떠한 공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 그죠? 근데 온도가 점점 감소하네. 온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질 수 있는, 즉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가 쉬워지죠. 즉 여기 지점에 위치하는 순간 이때를 이슬점이라 했는데 뭐가 일어난다 했죠? 어떤 현상? 두 글자. 결이죠. 음결이죠. 음결. 방금 대답했어야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결. 시작.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응결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슬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점 이거 거꾸로 삼각형 해놓은 게 이제 뭐뭐 때문이다 라는 수학적 기호인데요. 이슬점 도달이라고 적으면 이슬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쌤이 가끔 이제 뭐 되게 한글을 적게 쓰려고 기호들을 많이 쓰잖아. 뭐 by라고 하든가 뭐뭐에 의해서, 이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응결 시작.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럼 응결이 시작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구름이 생성되는 거야. 알겠죠? 구름이 생성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구름이 생성되는 이제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가요, 영상 온도면은 아무래도 수증기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적어 놓을게. 수증기. 그죠? 수증기 구성이라고 해놓겠다.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있다라고 적을게. 근데 만약에 0도씨 이하로 넘어갔어. if 가정이죠, 가정. if 만약에 0도씨 이하, 영하로 떨어졌어. 0도씨 이하. 자, 우리 몇 도씨에서 얼죠? 0도씨잖아요, 그쵸? 0도씨 이하가 되면요, 여러분, 이 수증기가 이제 수증기 입자라고 해서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방울. 이 물방울들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얼음이 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얼음 입자. 만약에 0도씨 이하로 떨어졌다. 얼음 입자 혹은 얼음 알갱이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빙정이라 그래요. 얼음 결정이라서 빙정이야. 얼음 들어봤죠? 들어봤잖아. 빙정, 얼음 결정. 하나의 얼음 입자들, 얼음 결정이라서 빙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이 지구에는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가 존재하죠. 뭐 저희도 이제 열대 지방의 나라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중위도 고위도에는 뭐 온대지방, 한대지방 여러 가지 지방이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 중에 이제 중위도 온대지방에 속하는데,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날이 너무 더워서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음이 안 생겨. 즉 무슨 말이냐면 눈이 거의 안 내려요. 이론상으로 내리면 안 돼. 이상기후 때문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 이 중고위도 같은 경우는 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얼음 입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도 실제로 봐봐. 비만 내려? 아니잖아. 눈이 내리잖아요. 그쵸? 눈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얼음 입자에 그 비들이 붙어가지고 눈으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로 넘어와서 할게요. 이 구름에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좋지만 이 구름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넘어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일단 우리가 구름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69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고 바로 강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9쪽 1번 스스로 확인하기.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의 부피는,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의 부피 어떻게 된다 했어? 증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팽창이라고 적어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기온은 어떻게 돼? 감소한다 라고 했었죠? 낮아진다, 감소한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2번 가도 될까요? 예.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설명해보자. 자,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69쪽 바로 그 위에 지금 사진 3개 있잖아. 그죠? 그림 3개 있죠? 이 3개가 바로 조건이죠.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가려질 때.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세 번째,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날 때. 이 위에 있는 그림 3가지를 묶어서 2번의 답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한 번에 묶어서 대답을 해줘도 좋겠네요. 자, 세 번째, 공기보다 무거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자, 봐봐. 구름을 생성할 때 선생님이 물방울, 수증기나 그리고 얼음 입자라는 이제 얼음 알갱이, 빙정이라고 한다 했죠? 얘네들이 있다고 했는데 얘네가 구름을 이루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까닭을 물어보는 거야. 적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려 들어도 돼요. 이거는 시험제 낼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봤는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실이 있어요. 교실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닦을 때 이제 여러분들 윈덱스라는 이제 파란 색깔 액체를 뿌려서 걸레로 닦잖아요. 근데 액체를 한 번만 뿌려봐. 그러면 액체를 뿌렸을 때 얘네가 그냥 바로 흘러내리나? 아니지. 얘네끼리 뿌렸을 때 그 물 입자들끼리 붙어서 조금 무거워지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작으면 떨어지지가 않아. 물론 창문에 흡착력도 있겠지만 실제 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구름 안에 있는 이런 물방울 입자나 얼음 입자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중력의 영향을 조금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떠 있을 수 있는 그 부력에 의해서 얘네가 떨어지지 못하고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구름 만들어지는 거, 이 병합설 빙정선에 대해서 강수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얘네가 처음에는 구름에 떠 있다가 어느 정도 합쳐져서 무거워지잖아? 그럼 그때 떨어져. 그게 바로 비야. 혹은 눈이고.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흘려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알겠죠? 70쪽 71쪽은 저번에 복사평형 관련된 실험이랑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등교할 때 여러분들 설명해 주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2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72쪽. 자, 72쪽은요 이 표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사실은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외워지긴 하겠죠. 사실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다 보면 이게 술술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거지, 여기 강수 부분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표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설명을 했어. 중복 설명이 될 거야. 잘 들어봐. 아까 말했지만, 혹은 복사평형 내용 설명할 때 말했지만, 모든 지구가 같은 온도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저위도 같은 태양이랑 가까운 애들은요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열대지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열이 많다 보니까 항상 영하로 떨어질 때가 거의 없어. 항상 영상이야. 온도가 0도보다 높다고. 자, 근데 우리나라나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북극 이런 중위도 고위도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라는 알갱이가 구름에 생성될 수가 있어요. 자, 넘어와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거 혹은 눈이 내리는 거, 이걸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 자, 근데 이 강수에 관련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합설, 또 하나는 빙정설이에요. 자, 병합설은 말 그대로 병합하는 거야. 합하는 거, 병합되는 거, 합하다, 병합. 의미 이해했죠? 자, 다음 빙정설. 빙정 아까 뭐라 그랬어? 얼음이라 그랬죠? 자, 이러한 빙정설은 얼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합은 단순히 합해지는 거고, 빙정설은 얼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위도부터 설명을 할게요. 병합설이라는 건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위도에서 이루어져요. 저위도는 아까 말했지만 무슨 지방이냐면 열대지방이죠. 그쵸? 빙정설은 저위도가 아닌 지역 어디냐면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발생해요. 즉 우리나라가 빙정설에 속하는 거죠. 여기다 적어줄게. 우리나라. 선생님이 적어는 놓을게요.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야. 자, 지방은 중고위도니까 온대 한대 지방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온대 한대. 자, 잘 봐. 열대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온도가 항상 영상이야. 즉 얼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있어? 물방울만 있지. 자, 그럼 내릴 때 뭐만 내릴 수 있는 거야? 눈이 내릴 수 있나 없나? 못 내려. 이론적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강수는 뭐만 내려야 되냐면 비만 내려야 돼. 비. 근데 비 중에서도 영상이잖아. 여러분 실제로 비 맞을 때 비 맞는데 따뜻하다 라고 느낀 적도 있을 거고, 혹은 비를 맞을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가 차가워? 라고 느낀 적이 있을 거야. 우리는 왜냐면 빈정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차갑다고 느낄 때도 있고 따뜻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왜냐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따뜻한 비일 테니까. 여기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항상 덥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가 맞아도 따뜻해. 여기는 따뜻한 비가 냅니다. 자, 근데 빙정설. 여기는요, 얼음 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 얼음 입자에 주위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얼음이 입자가 커져. 아까 말했지만 얼음 입자가 작을 때, 빙정이 작을 때는 못 떨어져. 부력이 더 커져. 근데 여기에 물방울이 붙으면서 얘가 좀 커진다? 그럼 중력의 영향으로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그게 뭐야? 바로 얼음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신기하다고 쳐다보는 눈. 우리 부모님들은 차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니까, 혹은 집 앞에 쓸어야 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눈,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고 이제 군인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곧 겪을 텐데, 아무튼 이 눈이 내린다는 거. 근데 이 눈이 내리다가 그날따라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서 눈이 내려오다가 아래 보니까 영상이야. 그러면 눈이 내려서 여기서 녹겠죠. 그럼 녹아서 눈도 결국엔 뭘로 만들어진 거야? 얼음이니까 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물방울이 되겠지? 자,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이게 뭐야? 비.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이랑 마찬가지로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비해서, 따뜻한 비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상태일 거니까 이때를 뭐라 하냐면 차가운 비라고 해요. 차가운 비.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 저위도니까 따뜻하니까 따뜻한 비, 고위도 중위도 춥지. 자, 그래서 눈이나 차가운 비야. 알겠지? 자, 근데 그 원인을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병합설이 왜 저위도고 빙정설이 중고위도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원인.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적혔습니다. 구름 안에 아무래도 이제 물방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0도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물방울들이 있는데, 물방울마다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다양한 물방울들의 낙하속도 차이다. 즉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은 이제 얘네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다가 그 밑에 이제 아직 떨어지지 않는 이제 작은 입자들이나 혹은 이미 떨어지고 있던 입자들, 얘네랑 충돌을 해요. 충돌하면서 물방울이니까 어떻게 돼? 합쳐지잖아요. 그쵸? 아까 유리창에다 설명했잖아요. 유리창에 윈덱스 뿌리면 얘네가 처음에 안 떨어지는데 몇몇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입자들까지 쓸어오면서 더 빨리 떨어지죠. 즉 크고 작은 다양한 물방울들이 있는데 얘네가 떨어지면서 낙하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중력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 합쳐지고 막 그래. 그래서 합쳐진 애들은 더 빨리 떨어질 거고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쓸어 담아갈 거고, 이렇게 서로 합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병합설. 그래서 물방울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떨어진다. 이러한 낙하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달라서 합쳐지고 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다. 비가. 라고 해서 병합설. 주로 물방울들이 있는 데는 저위도니까 저위도에서 병합설이 발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빙정설. 어렵게 설명하려면 빙정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얼음 입자가 있다 했죠. 이 얼음 입자를 얼음 결정 빙정이라고 한다 했는데요. 빙정이 있으면 그 주위에 수증기가 있겠죠. 즉 물방울이 있겠죠. 빙정에 물방울이 붙어서 성장하. 자, 이 빙정이 있는데 주변에 물방울들이 여기에 붙으려 그래.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포화 수증기 압차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쉽게 생각해서 주위에 물방울이랑 빙정이 같이 있는데 붙어서 성장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눈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빙정이 있기 때문에 빙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설이 붙었냐면 하나의 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혹은 이제 눈설자를 쓰죠. 그래, 그 설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 편하게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외우려면은 어떻게라든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병합하는 설, 빙정하는 설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교과서를 참고해주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72쪽에 보면요. 병합설과 빙정설에 대한 구름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병합설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큰 구름 방울, 즉 물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 작은 구름 방울, 얘네가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막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속도 차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병합을 해요. 이게 바로 열대지방, 저위도에서 일어나는 병합설. 그 옆에 보세요.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중위도, 고위도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온도가 0도보다 이하인, 마이너스 40도씨보다 이하인 곳도 존재하고 그 사이인 구간도 존재하고 그 밑에는 0도씨보다 이상인 곳도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40도씨보다 그 낮은 온도에서는 빙정밖에 없어. 근데 이 0도랑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에는 빙정이랑 수증기가 같이 존재해요. 물방울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선생님 물방울은 0도씨 이하면 얼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게도 외우라고 밖에 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관행각 수적, 즉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배울 건데 과학이 냉각된 물방울, 아직 얼음까지는 아니지만 과학이 냉각된 물방울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근데 그냥 지금은 중학교 수준이니까 여기는 정말 미안한데 그냥 0에서 40도씨 사이, 0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더라도 물방울일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속는셈 치고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는 얼음 입자도 있고, 즉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구나, 수적도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물방울이 증발해서 빙정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빙정설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눈이 내리거나 눈으로 내리다가 온도가 좀 따뜻하면 차가운 비로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온대, 한대지방의 중고위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73쪽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 비가 내리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랬죠? 무슨 설? 빙정설이었죠.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면서 말을 했는데 잘 봐. 저위도 지방에 내리는 따뜻한 비,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차가운 비, 강수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세요. 자, 저위도는 아무래도 온도가 어떻다 했어요? 병합설이니까 온도가 조금 따뜻한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쵸? 얘네가 내리면 당연히 따뜻한 비일 거고, 얘네들은 눈이 내릴 수도 있는데 온도가 아무래도 차갑다 보니까 내리는 과정에서 녹으면 차가운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 이미 설명 들었으니까 잘 필기해 놨다면 여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머리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중단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열대지방의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열대지방이래요. 열대지방. 열대지방인데 열대지방이면 여기 있잖아요.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했다. 구름이 만들어졌대요. 구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상승한 공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잘 봐.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났다는 거지. 단열 팽창을 잘 살펴봐봐요. 공기가 상승했다는 건 압력이 감소했다는 거죠. 왜? 공기가 적으니까 위에는. 그럼 부피가 증가할 수 있죠. 자, 부피가 증가하다 보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 감소한다 했죠. 자, 온도가 감소하면 우리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려 설명했지만 포화 수증기량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상대속도 100%, 즉 이실점에 도달할 수가 있고, 즉 음결이 시작될 수 있죠. 그때부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대지방이라 했으니까 병합설이에요. 그쵸? 그래서 따뜻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다 선생님 내용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 있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다가왔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알고 보면은 재밌고 실제로 우리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복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